지난 5월 한 여성의 휴대전화로 사진 2장이 전송됩니다. 새아버지가 보내온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은 딸은 새아버지에게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새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집에 오니까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간다. 119에 신고도 그 어떤 구호 조치도 없이 그저 테니스를 치러 나가버렸다는 새아버지. 딸의 뒤늦은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어머니의 의식은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어제 뉴스룸에서 나간 사건이죠. 재혼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피해자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에 현재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앞서 2딸이 있었는데 남편과 둘만 인천 강화도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에 딸의 휴대전화로 사진 2장이 전송이 됩니다. 새아버지가 상다리가 부러져 있는 사진 1장, 그리고 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사진 1장, 이렇게 총 2장을 전송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 전화를 걸었는데요. 새아버지가 받아서 하는 얘기가 그 집에 오니까 너희 엄마가 술을 먹고 쓰러져 있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건드리고 그냥 나가겠다면서 신고조차 안 하고요. 본인은 테니스를 치러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고야. 곧장 119와 112에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어떤 상태인가요? 자, 병원으로 옮겼지만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의식을 온전히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검사를 지금 해보니까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어머니가 앞으로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검사 결과 뒷머리에 어떤 충격이 좀 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이 뇌에 이제 고인 피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오래전에 과거에 머리에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또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고, 외관상으로도 뒤통수, 콧등의 열상, 후두부의 자상 등 몸 곳곳에 멍자국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새아버지의 말과 너무 다르니까 딸은 다음 날 어머니가 지내던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뭔가를 목격했다고요? 사실 분명히 그렇게 테니스 치러 간다 이러면 얼마나 딸은 마음이 급했겠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새아빠가. 그래서 원래 처방전인데 그 드시는 약인데 처방전을 드리러 이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지금 저 모습을 딸이 목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집을 살펴보니까 집에 있는 뭐 우리가 있던 안방, 화장실, 작은 방까지 그런 핏자국이 보였고, 또 몸싸움이 벌어졌는지 탁자에까지 핏자국이 있었답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머니가 만약에 술 먹고 쓰러졌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이 많은 곳에서 이런 피가 묻었을까? 여러 동선에 있는 걸까?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네요. 남편의 폭행에 자주 시달려왔다라는 정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몰라볼 정도까지 부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딸은 새아버지의 저런 폭력적인 성향을 모르고 있던 겁니까? 2016년에 한 번 알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어머니가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지 눈에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눈이 다 핏줄이 다 터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얼굴이 다 부어 터지고 입안이 찢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제서야 딸들은 새아버지의 폭행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새아버지에게 너무 화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그 당시에 막 울면서 너무 잘못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는데, 이 어머님이 진술을 바꿔서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그동안 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유, 어떻게 시집도 안 간 딸들한테 내가 맞고 산다는 얘기를 해. 자, 심지어 어머니가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는지 휴대전화 이 녹음기를 켜놓고 혼잣말을 하셨대요. 자,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 폭행 직후에 본인이 직접 녹음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 마누라가 다쳤는데 어떻게 그러냐? 네가 사람이냐? 나 어떡하냐? 미치겠다. 정말 징그러워. 이런 등의 녹음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게 3번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3번 이상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진술을 번복하기 때문에
그냥 처벌 없이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그 신호를 알아주지 못해서 자식으로서 죄책감이 들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새아버지 남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 혼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이 아내에 대해서 예전처럼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차피 죽은 사람이다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첫 주에는 병원비를 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다고 병원비를 안 내주셨어요. 뭐 엄마의 이제 연명 치료를 좀 되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엄마가 내사 상태인데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왜 연명 치료를 하는지 아이러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기 돈 없어서 병원비 못 준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본인이 이제 핸드폰 압수당하고 이렇게 블랙박스 압수당한 다음부터는 경찰 조사를 인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병원비를 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연명 치료 같은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이 남편이란 작자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네, 일단 사건 당일에도 그 아버지가 연락이 닿질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어머니가 응급실 갔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도 뭐 놀란다거나 상태를 묻는다거나 슬퍼한다거나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두 딸이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딸들은 펑펑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택시기사랑 태연하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 요즘 강화 땅값은 얼마냐, 택시기사는 요즘 얼마를 버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딸들로서는 새아버지로부터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연민, 걱정, 슬픔, 애정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뇌사 추정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꺼냅니다. 심지어 이 새아버지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병원비도 첫 일주일치만 낸 뒤에 딸에게 책임을 다 넘겨버렸고요. 이후에야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병원비를 다시 열심히 내주기 시작했다고 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호흡기 단체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쓰러진 아내를 두고 떠났던 이 새아버지 2달 반 동안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을 태연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아직도 왜 이런 아버지가 구속이 되지 않은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건 죄명입니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은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죄명이 유기치상입니다. 유기치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이 보호를 하지 않고 떠나서 이 사람이 다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 말하면 그러면 본인이 때리거나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찍은 것만 해도 저 핏자국에 동선상에 이상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예. 근데 최초에 출동했던 경찰이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위주로 사진 딱 3장만 찍어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한테 딸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집안 둘러봤을 때 어수선한 거 말고는 없었는데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들이 또다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범행 현장은 싹 치워져 있었습니다. 핏자국 다 치워져 있었고 치울 필요가 없는 큰 가구까지 사라졌다는 건 그곳에 뭔가 폭행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었을 수도 있죠. 결국 범죄 혐의점, 추가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유기치상 혐의만 된 건데 현재 경찰은 초동 수사에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한 것만 3번입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어머니 쓰러지시던 그날 마지막 신고, 3번째 신고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대요. 자, 따님이 오죽하면 결국 우리 엄마가 죽어야 이게 끝이 나는 거냐라고 하고 계신답니다. 사실 이게 가정폭력 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없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 이거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하지 않으면 내가 니한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해코지를 할 수 있어 라는 협박을 했다면 어떻게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아니 가정폭력에서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를 하면 과연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법은 가정폭력도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가 보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